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일부 공화당 주들을 중심으로 방역 완화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백악관, 민주당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비난 수위가 거세다 보니 당초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려던 일부 공화당 주들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 잊어버리자고 하는 일부 공화당 주지사를 향해 원시인 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좌절과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며 지금도 보건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ny people in Mississippi, in Texas, in Ohio, Florida, in every state across the country. And, he believes that with more than 500,000 Americans' lives lost, with families that continue to suffer, that it's imperative that people listen across the country, whether they live in a red state or a blue state, to the guidance of public health experts. At the same time, you've watched the president closely for some time, Mary, as you all have. 인구수 2,900만여 명으로 인구수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가장 많은 텍사스주는 모든 경제활동 제한을 100%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 관련 모든 행정명령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경제 정상화라는 환호보다 너무 빠른 완화 조치에 걱정이 앞섭니다. I am going to require that all customers do continue to wear a mask, and if they choose not to or argue with me, then I will very politely ask them to excuse themselves. 엘라바마주도 지역 주민들의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E.B.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코로나로 숨지는 사람들이 크게 감소해 긍정적인 소식도 많지만 코로나 관련 모든 조치를 해제하기 전 1차 백신 접종이라도 이루어진 후 철회에도 늦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Our new modified order will include several changes that will ease up some of our current restrictions while keeping our mask order in place for another 5 weeks through April 9. But let me be abundantly clear. After April the 9th, I will not keep the mask order in effect. Now, there's no question that wearing masks has been one of our greatest tools in combating the spread of the virus.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코로나19 완화 조치에 속속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이 미국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을지 아니면 새로운 확산으로 부채질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방역의 고삐를 느슨하게 풀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백신 저항성이 센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산될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LA에서 첫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됐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결국 LA에서도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까지 나오며 방역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모두 2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에 집계된 18건보다 9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상황임을 암시하는 수치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일일 확진자 수치는 2,000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를 변화시킬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개인 방역을 전제로 백신 접종이 확산돼야 사태가 완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재감염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체의 면역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라도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를 확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음 중간선거를 겨냥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선거법을 놓고 공화당은 상원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찬성 220대, 반대 210표로 통과된 국민을 위한 법안 For the People Act는 각 주별로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의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지게 하고 선거 당일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와 부재자 투표도 확대해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의도입니다. HR1 is designed to restore the voices of Americans who felt left out and locked out for too long. 개정안에는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도록 선거 구획을 짜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게리맨더링은 앞서 지난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이하게 선거구를 분할한 데서 비롯된 말로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 대표적 용어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다가오는 다음 중간선거를 겨냥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상하원 선거에선 민주당이 모두 이겼지만 각 주지사와 주의회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센서스 인구조사를 토대로 올해 선거 구획을 주의회들이 재설정하는데 공화당에 유리하게 구획이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측은 이번 법안이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박탈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선거 제도는 각 주별로 다릅니다. 아이오와주는 사전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게 했고 조지아주는 우편 투표 시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시킨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에 이은 폭도들의 의회 난입 사태 역시 유권자들의 폭넓은 선거 참여를 막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동수인 50대 50에서 공화당이 법안 표결 저지를 위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예산안이 아닌 만큼 과반 처리가 불가능하고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어제 연방하원에서는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법도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앞서 보도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어 향후 상원 통과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이 용의자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조지 플로이드 법으로 지어진 이번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Nearly 1 year ago, George Floyd gasped his last words, "I can't breathe," and ignited a nationwide reckoning on the racial injustice and police brutality in America.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어떤 경우에 강제력을 동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조지 플로이드 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경찰의 면책 특권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경찰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면책 특권에 대한 제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조지 플로이드 법이 통과될 경우 경찰의 근무 환경이 위험해지고 지역사회 치안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지 플로이드 법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 상원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수몬입니다. 지난주 텍사스에서 트럭과 충돌해 대형 폭발 사고에 연루됐던 벌링턴 노던 산타페 소속 대형 화물 열차가 이번에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LA에서 북동쪽으로 150마일 떨어진 모하이 사막 인근 지역, 이곳을 지나던 대형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마치 장난감 열차가 무너진 것 같이 수십 대의 차량이 좌우로 쓰러졌습니다. 열차를 운영하는 벌링턴 노던 산타페 측은 모두 44량의 열차가 탈선해 파손됐으며 이 중 한 개 차량에 있던 에탄올 알코올이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샌 버나디노 소방당국 소방관들이 출동해 폭발 위험 물질을 제거하고 수습 중입니다. 이번 탈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수치 감소에 따라 실내와 야외 모임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20일부터 가장 실내 모임은 10명까지, 가장 야외 모임은 25명까지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교 모임의 경우는 실내 100명, 야외 200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 예술 등의 공연장 시설은 오는 4월 2일부터 실내 100명, 실외 200명까지 최대 33% 수용 인원 제한으로 재개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진단 검사를 완료했을 경우 실내 150명, 야외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자가격리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국내 이동이나 여행의 경우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까지는 격리 또는 음성 진단 검사 결과 제출 등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의 경우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5일부터 결혼식 실내 피로연 허용 인원을 정원의 35% 또는 최대 150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결혼식을 제외한 다른 실내 모임의 허용 인원은 여전히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머피 주지사는 올여름 뉴저지 학생들을 위한 서머캠프 운영 재개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오는 15일과 29일 이번 달 안에만 2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교사 및 식당 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인타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권 살리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인타운 경제를 응원하는 주제의 그림을 100자 이내의 작품 설명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에게는 $3,000, 1등과 3등까지는 $500에서 $1,000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제출은 오는 3월 20일까지 LA 한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최종 수상작 발표는 4월 2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의회 내 한국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영킴 의원은 연방의회 한국 연구 모임을 통해 한미 관계에 관한 중요하고 초당적인 논의를 촉진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양국 간 공동의 우선 과제를 증진하는 데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4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9천 건 늘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늘면서 신규 실업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워볼 당첨자가 9번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당첨금은 1억 2,300만 달러로 다음 당첨 금액은 1억 3,800만 달러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이 다음 달 소폭 증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발적 감산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합의는 석유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올 시즌 첫 시범 경기에 나선 김광현이 투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광현은 뉴욕 매츠와의 시범 경기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4개, 볼넷 2로 4실점했습니다. 김광현은 강판된 후 2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시범 경기라 가능했지만 2회에도 밸런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